여러분 돈줄 내러 가자. 말 들어보셨나요? 결식아동이나 노숙인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카페나 식당 등이 인터넷에 알려지면 그런 따뜻한 사장님의 마음에 감동해 다른 사람들까지 우르르 몰려가 가게의 매출을 올려주는 선한 행동들이죠. 얼마 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편찮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형제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다가 쏟아지는 돈줄 주문에 영업 중단을 하는 치킨집도 있었죠. 이렇게 선행은 선행을 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 이웃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유난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선행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감동 주파수에서 이야기해드릴 감동 사연은 한국을 벗어나 심지어 외국에서 선행을 한 한국인 때문에 전 세계가 감동한 사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를 대신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4만 구독자를 가진 3회로 오우스타라는 유튜버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선행하는 사람들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전 세계 빈민가를 여행하며 타인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에게 다가가 깜짝 이벤트를 여는 컨텐츠들을 주로 제작하고 있죠. 어느 날 저는 필리핀 시내에서 노점상을 하는 한국인 할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로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이었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큰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길거리에 노점상을 기웃거리며 좀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노점상 주변을 얼씬거리던 아이들이 한국인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타 아이들은 한국 라면 몇 봉지를 훔쳐 도망갔습니다. 근처에 있던 상인들은 마치 자신들의 물건을 도둑 맞은 것 마냥 소리소리를 지르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배가 고픈 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냐고요. 할아버지는 오히려 주변 상인들을 달래며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의 화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노점상에서 좀도둑질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 행동이 느리고 경계가 허술한 할아버지의 노점상에서 한 번, 두 번 좀도둑질에 성공한 아이들이 점차 범위를 넓혀 시장 전체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주변 상인들은 할아버지의 안일한 태도와 대처 때문에 더 많은 좀도둑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 같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대표까지 나서서 눈 감아주는 할아버지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더욱더 자주 도둑질을 하도록 부추기는 거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상점 주인들의 말이 일리가 있었기에 할아버지 또한 입장이 난처해 보였죠. 그리고 다음날 어김없이 아이들이 노점상을 기웃거리며 기회를 볼 때 할아버지는 아이들 중에 가장 큰 아이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잡았습니다. 평소 자신들을 신경도 쓰지 않던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행동에 아이들은 모두 깜짝 놀랐는데요. 할아버지는 엄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그 모습을 보며 이제 할아버지한테 크게 혼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구경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 말은 너무나 뜻밖이라 모여든 사람 모두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앞으로는 배가 고프면 훔쳐가지 말고 그냥 라면 한 봉지씩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훔치는 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공짜로 먹을 것을 나눠주기로 마음먹은 거였죠. 사실 할아버지를 포함한 노점상들 모두가 형편이 크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할아버지의 이런 행동은 주변 상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행동이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할아버지의 행동은 SNS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SNS를 통해 할아버지의 선행을 알게 됐죠. 제가 누군가요? 선행 컨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직접 할아버지의 선행을 확인하고자 그 시장을 찾았습니다. 한국인 할아버지의 가게는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몰래 지켜보다 깜짝 이벤트를 열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극적이고 재밌는 이벤트를 위해 제가 직접 노숙자 행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초라하고 지저분한 행색을 하고 자루를 어깨에 둘러맨 저는 할아버지에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노숙자 행색을 하고 할아버지께 인사를 했는데 할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오늘 장사 잘 되나요? 물어봤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며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노숙자 행색을 한 제가 가게에 있으면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줘서 제가 금방 나갔으면 하는 눈치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전혀 싫은 내색 없이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음식들이 어느 나라 음식인지 물었고 할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만든 김치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노점상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김치와 반찬, 한국산 햄과 김 등등 정말 많은 한국 식품들과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이 노점상과 할아버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 갔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파는 물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전혀 모르는 척 제품들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었죠. 제가 생각해도 제 질문들이 귀찮을 법도 한데 할아버지는 계속되는 저의 질문에도 허 웃으며 열심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참 동안 질문을 한 저는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더럽고 너무나도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저는 돈이 없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예요 라고 할아버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시다가 라면 한 봉지를 저에게 선뜻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일면식도 없는 노숙인 행색을 하고 있는 저에게 선뜻 라면을 건네는 할아버지의 행동에 너무나도 감동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성함을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간단하게 미스터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정말 천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 뵙고 차로 돌아온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직접 만나서 그와 대화를 해본 결과 할아버지의 행동과 말투 선행은 가식이 아니라 전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직 저런 분이 남아있을 거라니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연도 절대 자작극이나 소설이 아니라 실화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흥분한 저는 차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돈줄을 내드리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깜짝 이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가 땡큐가 한국어로 뭔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할아버지께 연신 감사합니다를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저와 할아버지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할아버지께 이 물건 다 제가 사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루에 할아버지가 팔고 있던 제품들을 전부 다 담기 시작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자루에 담았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한국의 김은 박스채로 사버렸습니다. 저의 행동을 보며 할아버지는 너무 많이 사는 게 아니냐고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황하는 할아버지에게 저는 김치도 달라 햄도 달라며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구매를 마친 저는 할아버지에게 존경의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히어로예요. 슈퍼히어로요 라고요. 저는 제 더러운 분장을 씻어낼 비누를 서비스로 달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흔쾌히 비누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께 혹시 저와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터뷰를 하느냐고 손사래를 쳤으나 저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대단한 사람이냐고 물으며 할아버지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날 정식으로 할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시장의 대다수의 노점상들이 그러하듯 할아버지 또한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물건을 공짜로 그냥 줄 수가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할아버지의 행동이 진심으로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나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배가 고파봤기 때문에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먹을 것을 나눠주고 싶은 거야. 배고픈 사람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마음 씀씀이에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저는 깜짝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선한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이 미스터리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자신에게 무언가를 돌려줄 거라는 기대도 없이 온전히 사람들이 한 끼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들을 돕는 게 너무나도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선행을 베풀다니요. 제가 만났던 많은 중국 상인들은 배려나 양보가 없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할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은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회로 오우스터가 업로드한 영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할아버지의 선행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연에 저 역시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약 필리핀에 가게 된다면 꼭 돈줄 내러 할아버지 노점상에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의 따뜻한 선행을 전 세계에 보여주시는 한국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경제력뿐만 아니라 이런 따뜻한 시민의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동 주파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른 분들과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셔서 추운 겨울 따뜻한 감동 사연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동 주파수였습니다.